요즘 애니메이션 업계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의 동기와 그때 인력 수급될 때 그 신인들의 동기와는 좀 차이점이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직업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컸고, 요즘 친구들은 그림이 좋아서 학과를 그렇게 선택을 하고 또 서브컬처 안에서 자기 문화적인 어떤 그 소비 성향을 가진 애들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는 어쨌든 학과에서 뭐 동화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커리큘럼이 아니라 연출 감독이라든지 그쪽 산업 전체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에 대한 답습이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와서 적응이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네. 의류 쪽에 이제 사업을 하셨잖아요. 잠깐 해서 진짜 잘 안 됐죠. 그 사업은 그럴지언정 그 센스라든지 이런 게 남아 계셔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실 텐데, 프리프로 할 때 어떤 그 의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의상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하기보다 패션에 대한 그 관심도는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또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트렌드랑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웹툰이나 뭐 다른 영화나 이런 데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요즘 트렌드를 그래도 반영이 되고 보는 사람들도 그거랑 같이 호흡하면서 볼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그게 아무래도 움직임을 주는 데 있어서 좀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지 않는 게 좀 현실이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게 장르적인 특성도 분명히 반영이 돼서 제약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포로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캐릭터 성격에 따라서 요즘 트렌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오버핏 많이 입고 와이드 팬츠 많이 입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시나리오 작업한다든지 이런 쪽 캐릭터 설정하시는 분들의 어떤 오퍼 내지는 이제 감독님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겠죠. 현직에 있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고령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돼서 원활하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제 프리프로 작업을 많이 하시다가 프리프로에서 자기가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게 메인 프로에서 너무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메인 프로를 해보니까는 대부분일까요? 메인 프로를 차라리 하겠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도 그때 어떤 게 잘 안 되는가? 프리프로를 하다가 메인 쪽으로 넘어갔었던 이유가 사실은 프리프로가 지겨웠었어요. 국내 기획일 쪽에서 프리프로 쪽 작업을 진행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은 뭐였냐면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올까를 그거를 한 10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다음 달 월급 나오는 거 걱정 안 하고 작업을 해보고 싶어 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메인 쪽 작업이었어서 그래서 메인 쪽 일을 했었었죠. 프리프로가 이제 주 작업이시고 주 활동 무대신데 그 프리프로 작업하시면서 메인에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그래요. 아까 얘기한 뭐 그런 패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바로 전달되기보다 진짜 생각했던 게 잘 전달돼서 그게 구현이 되는 것까지는 진짜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사람도 여러 명이고 하다 보니까 논의를 그때그때 다 전달하면서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업계 내에서. 그래야 더 좋은 아웃풋으로 관객분들한테 조금 의도된 대로 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승민 감독님은 프리프로는 캐릭터 디자인을 주로 담당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네. 본인 그림을 계속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리시면서 스스로 약간 한계도 부닥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끔은.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극복해요?
후배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좋게 얘기하면 스타일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버릇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안 좋은 버릇들이 쌓여서 점점 더 이쪽으로 버릇이 더 진해지는데 얻는 것도 있고 잃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잃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움을 느껴서 이제 슬럼프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예전에 처음에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선 다시 거보고 퍼선 거보고 막 되게 무식하게 진짜 예전에 했었던 걸 기억해서 하는 걸 먼저 해봐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어찌됐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그림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작품이 왔을 때 그 프로젝트나 그 작품들에 따라서 캐릭터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 작품별로 색깔을 내야 되는데 내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어려운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들의 생각이 있고 해오던 방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새롭게 가서 이렇게 합시다 하기 뭐하기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색깔을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매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작품이 나한테 내가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그렇죠. 약간 자극이 될 만한 어떤 작품이나 그런 그 중에서의 어떤 캐릭터라는 게 꼭 있잖아요. 없었어? 아 저는 자극이 됐거나 좀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웃진 야마다군을 늘 꼽거든요. 아 그때 네. 말씀하셨어요. 좋은 캐릭터냐 안 좋은 캐릭터냐를 구분 지을 때도 사실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그냥 잘 어우러졌느냐 밸런스가 잘 맞느냐 그래서 그게 잘 빛이 났느냐가 중요하지 막 캐릭터 하나만 예쁘고 좋아도 걔가 막 움직임이 조금 더 어색하거나 상황적으로 안 맞거나 하면 걔도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웃집의 야마다군이 그 감독님이죠. 추억은 박물관을 네, 맞습니다. 다카하다오 이사고. 예, 다카하타 이사고 아. 감독님. 근데 이웃집의 야마다군은 승민씨 원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림체하고 좀 많이 틀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극을 받았었나 보네요. 아니 저는 사실 그림체가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아동용을 사실 좋아해요. 되게 아동용 되게 좋아하고 네. 저는 이제 시작도 만화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고 지금 이제 뭐 프레펀도 많이 생기면서 장르도 이제 이렇게 막 실사에 가까운 스타일에 대한 게 되게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뭐 직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더 강하다고 보여졌죠. 저만 해도 이제 어깨 입문해가지고 한국적인 어떤 그림체에 대해서 되게 열망을 했었는데 미국 하면 미국 그림체가 있고 일본 하면 일본 그림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림체가 없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제 작업한 작품들 보면은 그냥 일본 그림체들 그냥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중국의 어떤 산업적인 발전에서 모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한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보면은 그냥 서브컬처라는 그 자장 아래서 그 그림체에 대해서 당연히 장르적으로 그거는 그냥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거기서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그림체라고 해서 예전에 선배님들이 시도하셨던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림체도 아니고 미국 그림체도 아닌 어정쩡한 그림체가 우리나라 그림체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때.